주말 아침. 자고 일어나 여느 때처럼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몽롱함을 즐기고 있었다. 를 가진 여성분들이 많아요. 평강공주가 온달 왕자를 케어해서 왕자 만드는 것처럼 부족한 사람을 내가 돌봐야 한다거나 성장시켜서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주인된 이거 요구와 역할이 나인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중요한 존재. 약간은 우월하고 도움되는 존재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가족을 돌볼 때 칭찬받고 돌보지 않을 때는 비난받고 이렇게 커왔던 거죠. 돌봄을 함으로써 겨우 나의 존재 의미를 인정받거나 찾을 수 있었다면 나도 모르게 또 모자란 사람을 애인으로 찾아 이렇게 돌봐주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하던 역할을 아빠, 엄마, 나, 여동생. 나는 우리 집의 장녀이다. 아빠, 엄마, 양가 모두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가 없었고 딸이 귀했던 집안이라 그 당시에 흔했던 성차별은커녕 나와 내 동생은 가족들로부터 관심과 예쁨을 많이 받고 자랐었다. 그런 만큼 기대도 컸었고 그 관심과 기대는 특히 장녀였던 나에게 유독 집중이 되었다. 나뿐 아니라 아마 내 또래의 장남, 장녀들은 맞이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주입받으며 자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의 경우엔 그 과정에서 엄마의 영향이 컸었다. 엄마는 가족 중 막내딸로 공주처럼 자라신 분이었다. 집안일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사람. 집안에서 책을 읽고 첼로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 속상하시면 눈물을 보이는 일이 잦았던 사람. 엄마는 소녀 같은 사람이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엄마를 돕고 챙겨왔고 엄마 역시 나를 굉장히 많이 의지하셨었다.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었다. 겨울아, 너가 장녀니까 우리 집에서 장남 역할은 겨울이가 하는 거야. 항상 의젓하게 굴고 동생도 네가 잘 챙겨줘야 돼. 겨울아, 엄마가 많이 부족하니까 장녀인 너가 도와줘야 하는 거야. 넌 똑똑하잖아. 똑똑하고 착하고 눈치도 빨라서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잘하는 아이. 어른스러운 아이. 나는 나를 표현해주는 그런 수식어가 좋았었다. 그런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장녀는 그래야 한다고 하니까. 일찍 철이 든 나에게 비춰진 엄마는 나보다 철부지 어린아이 같았다. 난 이런 거 못해. 난 이런 거 해본 적 없어. 라며 많은 것들을 아빠와 나에게 의지하셨었다. 가끔 엄마가 답답하고 짜증나서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너희 엄마는 그런 사람이니 우리가 이해해주자 라고 말씀하실 뿐. 엄마의 그런 모습이 싫었지만 그래도 엄마를 사랑했었다. 엄마가 첼로를 하는 게 멋지고 자랑스러워서 엄마가 남들 앞에서 연주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엄마, 집안일은 나랑 일하는 아주머니랑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엄마도 다시 선생님 하면 안 돼? 아니면 예전처럼 교회 연주자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다른 사람들 첼로 가르치고 해도 좋을 텐데 아깝잖아. 초등학생이 되면서 나는 엄마에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다. 그런 말을 한 데엔 그때 내 눈엔 집안에만 있는 엄마 모습이 멋져 보이지 않아서였던 것도 컸었다. 엄마의 세상은 대학 시절에서 멈춰 있었고 내가 보기엔 너무 작아 보였다. 내 머리가 커갈수록 아이 같은 엄마가 점점 버거워져 엄마가 좀 더 멋진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엄마는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고 좋다고 하셨었고 나는 매번 그런 엄마에게 실망을 했었다.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엄마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아빠가 돈 벌어다 주면 백화점에 가서 쓰기만 하지.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고 무슨 엄마가 이래. 나는 엄마에게 아내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남편 같은 말을 많이 했었고, 엄마는 그럴 때마다 화를 냈었다. 그럴 때 늘 아빠에게 혼나는 것은 나였다. 아빠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며. 맞는 말이다. 내가 뭐라고 엄마의 인생을 뭐라 할 수 있을까? 다만 그때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엄마가 갖고 싶었다.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챙겨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엄마. 철없는 언니 같은 엄마가 아니라 존경하고 닮고 싶은 엄마가 갖고 싶었었다. 나뿐만 아니라 아빠에게도 많이 의지하던 엄마는 가끔 아빠랑 싸울 때 집안 분위기를 정말 우울하고 험악하게 만들어 놓곤 했다. 그럴 때 엄마는 정말 폭군 같았다. 아빠랑 싸운 날 안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엄마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었다. 어떻게든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어떻게 해야 엄마 마음이 풀릴까? 때론 한심하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나는 걱정하며 불안해했었다. 어떤 이유에건 아빠가 늘 사과를 해야만 했었고 그래야 집안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었다. 화가 풀린 엄마는 그제서야 나에게 말했다. 엄마가 이렇잖니? 너가 장녀니까 이해해. 엄마는 늘 그래도 되는 사람이었고 첫째로 태어난 이후로 나는 늘 그런 엄마를 이해해줘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과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지금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불안감과 고독함은 여전히 가지고 살고 있다. 내가 가족들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내 삶에서 나에게 상처로 돌아온 판단들을 그렇게 혼자 결정하고 앓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엄마도 그렇게 자란 것 뿐이고 나도 이렇게 자랐을 뿐. 많이 좋아지셨지만 지금도 친정에 가면 엄마는 나에게 많이 의지한다. 나도 여전히 짜증도 내고 화를 낼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려니 한다. 나이가 드시니 세상 흘러가는 속도를 더 따라가지 못하셔서 오랜만에 찾아뵈면 이것저것 가르쳐 드려야 하는 게 많다. 뭐 그 연세 어르신들이 그렇지 뭐 싶다가도 연세가 드셔도 여전히 나보다도 아는 게 많은 아빠를 보며 사람 차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라는 말은 보통 드라마에서 고생하는 엄마를 보며 속상해하는 딸이 하는 대사인데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라는 말을 외치며 자라온 겨울씨는 결혼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이 어린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엄마랑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말이 씨가 되었다는 게 이런 것. 엄마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힘들지. 집에 있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라는 말을 늘 하셨는데 나는 어릴 때 그 말이 정말 싫었지만 지금은 쉬면서 조금은 인정한다. 엄마가 진정한 이 시대의 갓생을 사셨던 것. 내가 그렇게 이혼한 후 괜찮은 남자 선보랄 때 보고 결혼해서 엄마처럼 편하게 살았어야지. 겨울이 넌 정말 헛똑똑이야 라는 말도 하셨고 그런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이젠 저런 철없는 소리에도 화내고 싸울 힘이 없어서 웃어 넘긴다. 굳이 지금 와서 의미 없는 말로 사람 속 긁어놓는 것도 이미 익숙해서 화내는 사람만 손해다. 내가 유독 나쁜 케이스에 걸리긴 했지만 조건 좋은 사람 만난다고 삶이 항상 꽃밭인 것도 아닌데 대충 선크림만 하나 바르고 외출에 나선다.
나가는 길에 분리수거 쓰레기를 챙긴다. 볼일 보러 시내로 나가는 길. 날씨가 또 간만에 맑아서 좋다. 내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흥얼흥얼 따라 부르며 산에 휘핑크림이 한가득 올라가 있다. 볼일 보고 와서 다시 집에 왔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할 일을 하다 보니 공복인 채로 오후가 넘어간다. 더워서 도저히 입맛이 생기질 않아 밖에서 비빔국수라도 사 먹고 들어올까 하다가 냉장고를 파먹어야 해서 그냥 집에 왔다. 식당 찾아 헤매는 것도 힘든 날씨이기도 하고 겨울씨가 좋아하는 토마토 계란 볶음을 할 거고 제주산 패션 후르츠도 사봤었는데 후숙이 안 된다. 그냥 먹어야지. 겨울씨는 딱복파다. 토마토 계란 볶음 하면서 호밀빵도 데운다. 엑스트라 버진 오일의 발사믹, 겨울씨의 척기. 밥 먹고 기운이 나서 마트에서 장을 봤다. 장 보고 집에 들어가기 아쉬워서 좋아하는 해안가로 내려왔는데 더워서 도저히 걸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샐러리, 새우버섯, 미소화 버섯이라는 건데 너무 비싸죠. 무슨 맛일지 궁금해서 사봤어요. 아스파라거스 세일해서 샀고 바나나, 오미자차 우려 먹으려고 오미자, 레몬. 혼자 먹기는 좀 엄청 많을 수 있는데 하얀 양파 한 망이랑 식감이 맛있어요. 샐러드 먹으려고 아보카도. 양파를 좋아하는데 특히 자색 양파, 보라색깔 양파 좋아해서 이것도 샀어요. 올해 첫 무화과도 사고 마지막으로 수박까지. 이제 냉장고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무슨 먹방 유튜버 같기도 하고 요리 유튜버 같기도 하고 양파를 보관을 할 건데 일단 이 흰 양파부터 키친타올로 물기를 다 제거를 해줘요. 볶음밥을 많이 해먹기 때문에 당장 먹을 건 좀 잘라서 이렇게 용기에 보관을 해둘 거고 제가 포장도 잘 못 듣는데 칼질도 잘 못해요. 요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리고 요리들이 이렇게 손님들 대접해주고 하면은 다들 진짜 맛있다고 팔아도 되겠다고 할 정도로 요리 센스가 나쁘지가 않은데 근데 칼질을 못해. 마이크를 안 써서 아마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보관할 거냐면은 다 닦은 양파를 이렇게 키친타올에 한 번 더 감싸주고 그 다음에 랩으로 감싸줘요. 그럼 정말 오래 가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쉬어야겠어요. 피곤하다. 맛있고 편한 그런 재료인 것 같아요. 저녁 6시를 훨씬 넘어버려서 안 먹으려고 했는데 배가 고파서. 내일 먹을 오미자물도 우려주고 냉침 하루. 맘마? 맘마? 맘마 줄까? 하루 일과 마치고 몸 풀고 잔다. 오늘은 괄사해야지. 복식호흡으로 영상 틀어놓고 마주 앉아서 따라한다. 입으로 후 내뱉습니다. 바로 귀 옆에 오일로 마사지 해주고 나서 씻고 자야겠다. 콧볼 옆을 왼쪽 다 씻고 자기 전에 영상을 정리한다. 겨울시에 이런 매일 비슷한 하루. 오늘도 재미있게 열심히 잘 살았어. 잘 자. 나는 결국 엄마에게 완벽한 딸처럼 보여지길 그만두었다. 더 이상 강한 척, 다 잘하는 척, 괜찮은 척하고 살지 않아도 돼서 행복하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증명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삶. 누가 뭐라던 나다운 삶을 사는 나는